어제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온통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방산도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혜 기대 섹터이죠. 진격의 K방산 어떻게 볼 것인가. 방산이라고 쓰고 트럼프라고 읽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일단 섹터 얘기하기 전에 시장부터 분석하면요.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피격 이후에 오히려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주춤, 오늘 좀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약하고요. 특별히 코스닥은 지금 1.7% 급락이에요. 네. 왜 이렇게 코스닥은 많이 밀려가는 겁니까? 코스닥의 오늘 정도의 시장의 하락은 역시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들이 어제부터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약간의 악재로, 단기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신재생 쪽이죠. 기본 전통적인 에너지 쪽, 이쪽은 상당히 좋게 수혜로 이야기되고 있는, 분류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2차 전지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관련주들, 특히는 이제 화장품 섹터가 좀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중국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도 트럼프 영향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은 악재로 영향이 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축,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이 부분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지금 힘을 그렇게 크게는 못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8% 올라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대만 언론에서 조만간 그 HBM3E와 관련된 엔비디아의 승인 콜이 떨어질 거로 본다라는 대만 쪽의 디지타임즈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좀 땡긴 건가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움직이면서 삼성전자 좀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좀 밀리는 것은 이제 일부 오보로 여겨졌지만 중국 쪽에서 일부 조금 노이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쪽의 콜 통과 가능성에 대한 대만 쪽에 보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올라가는 거고, 그거 자체만 가지고 지금 반도체 소비량이 많이 오르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확실히 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야기되고 있는 수혜 업종과 좀 부정적인 업종이 완전히 극명하게 좀 나뉘고 있는 시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방산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전략을 조금만 거다듬고 가고 되면 결국에 지수보다는 그러면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종목 간의 어떤 트럼프와 관련된 이쪽의 쏠림 그리고 이제 등락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건설주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건설주가 좋은 환경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트럼프가 결국은 재선을 강하게 가져간다면은 시장에 이야기될 수 있는 매크로 지표는 뭐냐면 달러가 일단은 강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서는 이 개인적인 어떤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세득 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 지표가 다시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트럼프 관련된 수혜 업종을 거론되는 것은 방산, 그다음에 전통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을 갑자기 바꿨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더 이상 안 해줄 것으로 보이니까 갑자기 평화회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갑자기 평화회담 하겠다, 러시아 쪽에 대표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입장선언을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건설기계가 올라가죠. 그리고 건설주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금융 쪽에서 좀 역시 비트코인이 64,000달러 이미 넘어가고 있는 급등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시장이어서 역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그쪽에 집중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동안도 사실은 일부 우리가 전력기기나 화장품이나 굉장히 강한 상승 쏠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분석이 필요하고요. 자, 오늘 핫테마 앞서 이제 K방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급부상, 또 이제 그것 때문에만 사실 방산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 올라오고 있는 환경이어서요. 방산을 둘러싼 환경 이슈 진단해 주세요. 네, 방산을 보자면 좀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입장선에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지원을 안 해줄 거니까 갑자기 평화 협정하겠다 이야기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방산의 악재가 아니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유럽이 더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나토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키워드는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담금이에요, 분담금. 자, 그러면 결국 나토 부분에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50에서 60% 가까운 나토의 분담금을 방위비를 미국이 제일 많이 지출하고 있고요.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상당히 지금 낮게 유지를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유럽 쪽의 경기나 이런 쪽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됐던 건데, 이 나토 같은 경우는 지금 근본적으로 나토의 권고사항이 뭐냐면 각 국가들의 GDP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는 것을 권고하는 권고사항이 나토 내부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의 안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럽 회원국들은 권고사항이니까 지키지 않고 슬슬 이제 다른 쪽으로 돈을, 내부적인 경기나 이런 쪽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을 하게 되면 당장 바꾸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계획,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최대 60%까지 관세를 때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은 약간의 심리적으로 약간의 좀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의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나토를 비롯한 유럽 내 국가들에 대한 방위 분담 비용을 상당히 확대하도록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잦아진다 하더라도 유럽 쪽의 방위 분담금이 엄청나게 치솟는 그런 결과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바이든 후보와 완전히 다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불안과 자주국방, 여기에 대한 방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우크라이나단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유럽 쪽의 불안감이 좀 더 조성될 수 있고, 자주국방에 대한 키워드가 좀 더 이야기되면서 일단은 국방과 관련 지출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럽 쪽에서 갑자기 어떤 비싼 미국산 제품을 많이 들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독일 제품을 선언을 할 수 있지만 독일과의 옛날에 어떤 뭐 약간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독일과의 관계 때문에 독일 제품들을, 어떤 그런 국방 관련된 제품들을 들어오기가 좀 껄끄러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제품을 보게 되면 가성비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군수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크게 점수를 매기면서 아마 방위 쪽으로는 역시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계약이라든지 유럽 쪽의 수출 계약건들이 굉장히 기대감들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이 EDIS를 기반으로 영내 무기 조달 비중이 상당히 높일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외부로부터의 무기 도입이 상당히 좀 열려있는 쪽으로 오히려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방산의 유럽 수출 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점증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들도 상승이긴 한데 상승폭이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익이 좀 나오는 거죠.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어제 급등한 거에 대한 조금 되돌림이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하나시스템,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방산의 주요 종목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종목별 뭐 특이점이라든지 혹시 조금 더 우리가 스터디를 해볼 기업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뭐 현대 로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로템 등등 대부분 다 52주 신고가 모습을 어제 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올라가니까 이제 위쪽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상향 기조가 여전히 이어질 거로 보는데,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2분기 어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현대 로템은 뭐 몇 개 안 되는 종목 가운데 2분기 어닝이 컨센서스 대비 상위 쪽으로 나오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매출액은 약 1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868억 원 정도로 전년비 29% 증가, 그리고 OPM 마진율이 8.6%까지 올라오면서 컨센 대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일부 종목은 컨센을 하회하는 종목도 일부 있을 겁니다. 방산업종 중에. 근데 현대로템은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단위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디펜스 솔루션 부분의 매출액이 5,318억 으로 전년비 9.8% 늘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이 여기서 전체 영업이익이 868억이 추정되는데 디펜스 사업 부분이 841억 정도로 이야기되고 전년비 36.8%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이 디펜스 솔루션 부분만 해도 OPM 마진율이 15.8%로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군 반납품 생산 4월 중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폴란드양 전차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는데, 자, 하반기에 폴란드양 인도 예상 스케줄로 본다면 하반기에는
38대 정도가 나갈 걸로 보이고 2025년도에는 96대 정도가 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걸 고려한다면 진행 매출 인식은 연중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하반기에도 실적이 우상향 그림이 계속 나올 걸로 보이죠. 더군다나 K2의 해외 포트폴리오 확장이 기대고 하고 있어서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 쪽도 상당히 좀 확장성이 열려있는 추가 계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MPSO라고 해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때 2차 계약 가능성도 굉장히 옅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현대로템에 대한 2차 계약 수주도 하반기 3분기 이후에 또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200에서 250대 규모의 전차 도입 가능성이 뭐 경쟁 기업의 지금 부족한 캐파 때문에 현대로템 쪽으로 좀 기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혜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 5월 달에 슬로바키아에서 104대 정도의 전차 구입 계획이 공식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슬로바키아는 약 200에서 250대까지 확장시키면서 추가적인 계약을 하고 있고 현대 로템과 경쟁을 붙고 있는 회사가 캐파가 안 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은 루마니아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 외에 해외 파이프라인이 좀 일부 부재하다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외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관련된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디스카운트 요인도 해소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멀티플을 다른 방산업체와 거의 비슷한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네. 충분히 할인율 해소 축소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그 방산업체보다 지금 이제 밸류가 멀티플이 낮습니까? 현대로템?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북미 지역이나 유럽 쪽, 특히 이제 유럽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멀티플이 굉장히 높고요. 네. 북미 방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면인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 중간 정도의 어떤 부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 3개년간의 상승폭, 성장률을 본다면 지금 북미나 유럽 쪽보다 예.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을 할인받을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고멀티플 받고 있는 유럽이나 이쪽과 관련된 네. 부분에서 충분히 멀티플 키 맞추기도 전체적인 방산업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현대로템이 제일 강했었죠, 이 시장이.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기대감에 급등, 어제도 윗꼬리를 좀 달았고요. 오늘 조정, 뭐 하루 이틀 있을 수 있는 조정은 방산주에 대한 그러면 기회로, 매수 기회로 여겨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52주 신고가 이후에 약간의 눌림은 오히려 네. 지금 추가적으로 그리고 현대로템의 지금 현재 목표 주가 산정이 뭐 다른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시장에서 나와 있는 목표 주가 대비 거의 다 올라온 종목들이 예. 꽤 있어요. 그런데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목표 주가 대비 괴리가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룸이 남아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트럼프의 시장 영향력 그리고 K방산의 가능성을 엿봤습니다.